사람 살려. 누가 경찰 좀 불러줘요. 덩치 큰 남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 역 구내에 비명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 순간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38살의 프로레슬러 아미키 츠요시 텐무경. 덥수룩한 수염과 강인한 체격, 양팔을 가득 채운 위협적인 문신. 누가 봐도 영락없는 악당의 모습. 하지만 이 남자의 한순간의 행동이 그의 인생과 이 도장을,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는 이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미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오, 치요시 왔구나. 오늘은 어땠느냐? 휠체어에 앉아있던 카야가 그를 돌아보았다. 언제나와 같았습니다. 관객은 고작 30명 남짓했다. 평일 밤 희미한 조명 아래 초라하게 열리는 경기. 아미키, 꼴사납게 지기나 해! 언제까지 버틸 셈이야? 당장 은퇴나 해.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자비 없는 야유가 빗발쳤다. 아미키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도 역시나 져주는 역할. 시합이 끝나고 텅 빈 탈의실에서 아미키는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짙은 피로가 역력했다. 38. 프로레슬러에게는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의 독백이 텅 빈 공간을 맴돌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바로 스승님의 말씀이었다.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스승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미키의 스승, 카야, 형구. 그는 한때 링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레슬러였다. 그러나 경기 중 당한 끔찍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지금은 텐션, 도장의 회장으로서 겨우 도장의 명맥을 잇고 있었다. 스승님, 아미키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땀에 젖은 옷을 벗고 흰색 민소매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다. 링 밖에서의 아미키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장으로 향하는 밤길, 선선한 밤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다. 띄엄띄엄 서 있는 가로등만이 어두운 길을 외롭게 밝히고 있었다. 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마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 치요시. 오늘 밤은 어땠나? 휠체어에 앉은 카가이가 고개를 돌렸다. 늘 똑같죠 뭐. 아미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랬구나. 하지만 난 자네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기술만이 아닌 진심을 다해 싸우는 게 보이니까. 카야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미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전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그건 자네의 천성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도장을 둘러보았다. 낡은 상가 건물 한 구석, 결코 넓다고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링은 고작 하나, 시설이라고 해봤자 낡고 초라한 것들 뿐. 하지만 이곳에는 분명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도장,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자. 카야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미키가 결연하게 답했다. 다음 날 아침에 텐쇼 도장.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도장 안. 젊은 수련생들이 훈련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미키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 링을 닦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아미키 선배님. 도장의 최고 유망주인 타나카. 덴종과 우렁차게 인사했다. 타나카. 오늘도 파이팅하자. 아미키가 부드럽게 답했다. 그렇게 평화롭던 아침에 정적을 깬 것은 문틈으로 배달된 편지 한 통이었다. 회장님, 이것 좀. 타나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퇴거 통지서였다. 발신인은 국내 굴지의 대형 부동산 회사. 음악 명시된 기한은 앞으로 3달. 카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휠체어 손잡이를 쥔 카야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제가 건물주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미키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도장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나타난 것은 온몸을 검은 슈트로 빼입은 한 남자. 바로 국내 최대 프로레슬링 단체 블랙스네이크의 회장 쿠로사키 구로지 류아리였다. 음악이야. 카야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쿠로사키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 입지가 아주 좋네요. 우리 회사 주차장으로 쓰면 딱이겠는데? 무슨 용건이냐. 아미키가 그를 막아서며 나섰다.
쿠로사키는 아미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 그 유명한 악역 양반 아니신가. 인기도 없는 레슬러의 말로란 참 애처롭기 짝이 없군. 우리 회사로 들어오시지. 자네 같은 삼류 악역이라도 밥값은 하게 해줄 테니. 거절한다. 아미키의 칼 같은 대답에 쿠로사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래? 그거 안타깝네. 어차피 이 땅은 머지않아 우리 손에 들어올 테니 말이야. 건물주도 이미 결정을 내린 모양이더군. 그 말에 카야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쿠로사키! 이 비열한 놈. 이게 다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선배님. 쿠로사키는 비웃음을 남긴 채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그럼 석 달 뒤에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도장 전체를 내리눌렀다. 제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볼 뿐이었다. 회장님, 타나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시리안, 카야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신 순간이었습니다. 아마기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사부님의 어깨에 커다란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낮고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장소만큼은 반드시. 카야는 아마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깃든 빛은 희망이었습니다. 도장의 음악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기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카야 사부님께서 일구신 소중한 장소, 모두의 꿈이 담긴 성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 그것이 스승이신 카야로부터 물려받은 강함의 의미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의 밤이었습니다. 아마기는 도장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무거운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지친 발걸음으로 역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특히나 고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하네. 그래도 뭐 좀 먹을까? 아마기가 중얼거렸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지쳤을 때의 단맛은 각별합니다. 피곤한 몸이 단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 앞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붕어빵 사세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파티랑 슈크림으로 2개씩 주세요. 아마기가 대답했습니다. 갓 구운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받았습니다. 따뜻한 봉투를 손에 든 아마기는 역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음악하지 마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작은 여자아이가 곤란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술에 취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소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괜찮다니까. 남자가 소녀의 팔을 잡아 끌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살려주세요. 소녀가 아마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아마기와 남자의 거리는 불과 1미터 남짓, 사정거리 아니었습니다.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있어서 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마기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아마기는 남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등을 잡고 한 손으로 제압했습니다. 백전연마의 기술이었습니다. 뭐야 너? 이거 놔. 상관없는 일이잖아. 남자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아마기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기는 냉정했습니다. 음악, 이런 사태에는 익숙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상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대응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부모 자식 간의 다툼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기의 차분한 목소리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화장실 안에 계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악, 아마기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 저 덩치 큰 남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 아이가 음악 위험해. 누가 좀 경찰 좀 불러줘요.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아마기의 외모가 험악한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소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소녀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소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주위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야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마기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영무원이 달려왔고 아마기는 취객을 인계했습니다. 아마기가 소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다정한 목소리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소녀는 아직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기는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를 열었습니다. 붕어빵 먹을래? 뜨거우니까 조심해. 단 거 먹으면 조금은 기운이 날 거야.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소녀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아, 아저씨는 팥을 좋아하는데 꼬마 아가씨한테는 슈크림을 줄게. 아마기의 미소는 프로레슬링의 악역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붕어빵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받아드는 그 모습을 보며 아마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음악 아닙니다. 이름을 댈 만한 일도 아닙니다. 아마기는 조금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마기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기고 사실은 프로 레슬러입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군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납득했습니다. 안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야카는 프로레슬링이 뭔지 잘 몰랐지만 아마기의 다정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아저씨, 고마워요. 또 만날 수 있어요? 음악 붕어빵을 먹으며 아야카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또 만날 수 있고 말고 약속할게. 아마기가 아야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길을 홀로 걷는 아마기의 표정은 오랜만에 환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 작은 아이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아마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기 씨, 큰일 났습니다. 타나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일이야?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어젯밤 그 일이 영상으로 퍼지고 있어요. 아마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SNS에는 정말로 어젯밤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내용이었죠. 영상은 아마기가 취객을 제압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녀를 구하는 과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악역 프로레슬러, 일반인 폭행, 아이 앞에서 난동부린 위험인물, 프로레슬러의 폭주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같은 비난 댓글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아마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멋대로 억측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아마기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위험하다, 저런 사람.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마기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아마기 씨,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떠드는 놈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동료들의 말이 아마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으로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오야 관장님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카오야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건물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밀린 월세 문제도 있고 아마기 씨 소동까지. 이젠 한계입니다. 경찰서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는 체육관이라니 동네 평판만 나빠질 뿐이에요. 다른 세입자들한테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체육관 비워주세요. 전화를 끊은 카오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무거운 침묵이 체육관을 짓눌렀습니다. 아마기가 카오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장님,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 체육관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카오야의 휠체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우 씨, 고개 들어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지. 아마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이었습니다.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아마기 치요시 씨 되십니까? 어젯밤 폭행 사건에 대해 자세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경찰관의 말투에는 어딘가 의심의 빛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기는 긴장한 채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여론도 좋지 않아 용의자로 몰리는 건 아닐까 불안했죠. 하지만 경찰관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피해 학생과 어머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 영상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마기 씨께서 아이를 구하신 것이 명백하기에 오늘은 사실 확인 차원 것뿐입니다. 아마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감한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기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당신 같은 용감한 시민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마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아마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카오야 관장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감사장 수여식이 열리게 되었고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키 씨, 이번 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그에게 향합니다. 아마키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연히 제 근처에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남자를 제압하는 일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살려달라고 말했던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지. 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아이가 아니더라도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설령 제가 싫어하는 녀석이라도 눈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마키는 조금 표정을 풀었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란이 되어버려서요. 칭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건 사건입니다. 축하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마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마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로레슬러의 귀감,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마키에게 가장 기뻤던 것은 도장으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아야카였습니다. 아마키 아저씨께 텔레비전에서 아저씨를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저씨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다들 대단하다고 말음악해줬어요.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야카 올림. 아마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작은 편지가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값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마키의 이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출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마키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프로레슬러 음악다.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야. 도장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키의 인품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 도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장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보니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50음악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낯익은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오루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 당신은 사이 회장님. 카오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마키 아저씨, 아야카가 기쁜 듯이 달려왔습니다. 오, 아야카, 잘 지냈니? 아마키가 몸을 낮추자 아야카는 활짝 웃었습니다. 또 만나서 기뻐요. 남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이 슈이치입니다. 아야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대한 프로레슬링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이 회장님께서 설마 아야카의 아버님이실 줄이야. 아마키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음악체 딸이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슈이치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키가 일어섰습니다. 아, 아닙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음악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키가 대답하자 슈이치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카오루와 아마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 블랙스네이크스의 쿠로사키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도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퇴거 문제도 포함해서요. 슈이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음악습니다. 쿠로사키 회장에게는 이 땅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프로레슬링계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므로 협회장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로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아마기는 놀랐다. 슈이치는 말을 이었다. 제 딸을 구해준 분이 계신 도장입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협회장일 뿐만 아니라 선라이즈 아레나라는 경기장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마기의 표정이 달라졌다. 선라이즈 아레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프로레슬링 경기장, 수많은 명승부가 태어난 성지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선라이즈의 오너이기도 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선라이즈 아레나와 제휴해서 이 도장을 육성 거점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금 지원도 약속하겠습니다. 프로레슬링계의 발전을 음악 위에 힘을 합칩시다. 슈이치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카가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카가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딸을 구해준 음악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슈이치가 힘주어 대답했다. 아마기는 조용히 슈이치의 손을 음악 잡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함께 걸어갑시다. 슈이치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디. 아야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야호. 아마기 아저씨 도장이 계속되는구나. 그 순수한 기쁨에 음악 목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졌다. 아마기는 아야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야카. 네가 용기를 줬어. 카가야가 아마기에게 말을 걸었다. 치요시, 꿈이, 음악.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키라의 말에 아마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작은 선행이 커다란 기적을 불러온 것이다. 그날 밤 아마기는 홀로 도장에 남아있었다. 링 중앙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사부님, 해냈습니다. 나지막이 읊조린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음악 가득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었다. 소중한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다. 아마기의 마음속에 음악 카가야의 말이 울려 퍼졌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오늘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이 평온한 나날이 갑작스럽게 끝을 고하게 될 줄은 음악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장은 아마기 선라이즈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시설도 새로워지고 많은 젊은 레슬러들이 모여들어 도장은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 무렵 한 남자가 남몰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쿠로사키 류지였다. 슈이치의 아마기에 대한 편애가 도를 넘었어. 이걸 빌미로 협회 내에서의 입지를 흔들 수 있겠군. 슈이치 회장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 쿠로사키는 협회 이사들과 밀담을 거듭하며 복수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도장으로 슈이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아마기 씨, 지금 바로 협회 본부로 와주시겠습니까? 슈이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기는 서둘러 협회 본부로 향했다. 슈이치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마기 씨, 앉으세요. 슈이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실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신문 스크랩을 아마기에게 보여주었다. 협회장의 부적절한 특혜 의혹,
아마기 치요시에 대한 이례적 지원의 의혹의 목소리.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것에 아마기는 할 말을 잃었다. 쿠로사키 회장이 협회 내에서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슈이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와 아마기 씨의 관계를 유착이라 주장하며 협회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아마기 씨 탓이 아닙니다. 슈이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협회 이사들의 절반이 쿠로사키 씨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마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자신을 구해준 슈이치가 이번에는 음악 곤경에 처해 있다니. 슈이치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이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마기 씨가 움직이면 유착 의혹만 더욱 깊어질 겁니다. 지금은 지켜봐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아마기는 도장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카가야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다. 치요 씨, 슈이치 씨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 괴롭겠지만 이것도 시련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마키가 괴로운 듯 신음했다. 슈이치 씨는 아야카를 구해준 내게 고마움을 느껴 도장을 살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와서 그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카가이가 아마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마키, 명심하게. 힘이란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걸세. 지금이야말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다음 날 슈이치에게서 더욱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몇몇 후원 기업들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협회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키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아마키가 고개를 숙이려 하자 슈이치가 그를 막았다. 아닙니다. 이건 쿠로사키의 계략이에요. 하지만 이젠 음악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주말 슈이치의 가족이 도장을 찾아왔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마키 아저씨, 아야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마키를 올려다보았다. 아빠가 기운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마미 역시 지친 표정이었다. 아마키 씨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아마키 씨에게 폐를 끼쳤다면서요. 아마키는 가슴이 아파왔다. 아야카를 구한 일로 시작된 선한 인연이 이제는 슈이치를 괴롭히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아마키가 중얼거렸을 때 아야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마키 아저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빠도 아마키 아저씨도 둘 다 정말 좋아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수한 한마디가 아마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이사회 전날 슈이치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내일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아마키 씨와의 관계도 모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책임은 저 혼자 지겠습니다. 협회 본부에서 슈이치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슈이치 씨, 잠시만요. 아마키가 나타났다. 아마키 씨, 어째서 여기에? 제가 쿠로사키에게 할 제안이 있습니다. 아마키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안이라고요? 네. 이 문제, 여기서 끝을 냅시다. 아마키가 슈이치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저와 쿠로사키 측 최강 선수의 1대1 대결입니다. 조건은 제가 지면 은퇴하고 슈이치 씨도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기면 쿠로사키가 회장 자리에 대한 야망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슈이치가 경악했다. 그런 무모한 짓을. 저 때문에 아마키 씨의 선수 생명을 걸다니.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마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슈이치 씨, 저는 당신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아야카를 구한 것을 계기로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도장을 구해주셨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의입니다. 슈이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마키 씨, 제발. 아마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디 제게 맡겨주십시오.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쿠로사키가 나타났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리는군. 비꼬는 듯한 미소를 띤 쿠로사키. 아마키, 네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받아주지. 쿠로사키가 도발적으로 말을 이었다.
조건은 방금 들은 그대로인가? 네. 아마키가 대답했다. 네가 지면 은퇴, 슈이치도 회장직에서 사임. 네가 이기면 내가 회장 자리를 포기한다. 이거지. 아마키가 재차 확인했다. 틀림없습니까? 그래. 쿠로사키가 대담하게 웃었다. 우리 쪽에서는 블랙 드래곤을 내보내지. 아마키, 널 아주 박살내주마. 우리 최강의 선수, 블랙 드래곤과의 승부다. 음악 블랙 드래곤은 신장 195cm, 체중 130kg의 거구다. 쿠로사키 단체 최강의 레슬러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괴물이었다. 아마키와의 체격차는 압도적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설라이즈 아레나에서 결판을 내자. 기대되는군. 쿠로사키가 떠난 뒤 슈이치가 아마키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마키 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상대는 체격도 실력도 한 수위입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아마키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슈이치 씨,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슈이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있는 거죠. 스승님께 배운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의미를 증명할 때입니다. 시합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아마키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다. 도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아마키를 응원했다. 아마키 씨, 저희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음악 타나카가 나섰습니다. 자네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마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지더라도 이 도장을 계속 지켜주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게. 타나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범님,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코우야도 매일 도장에 와서 아마키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마키, 너무 무리하지 말게. 상대는 체격도 젊음도 한 수위야. 하지만 자네에겐 마음의 강함이 있어. 그걸 믿게. 아마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시합 사흘 전, 아야카가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슈이치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슈이치 씨, 사과하지 마세요. 아마키가 그를 말렸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싸우는 겁니다. 이건 저의 싸움이에요. 아야카가 아마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키 아저씨, 무섭지 음악 않아요? 조금은 무섭구나. 아마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야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단다. 용기란 걔 뭐였더라. 아야카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용기,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와주는 용기. 네가 가르쳐줬잖니. 아야카가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아마키 아저씨라면 괜찮을 거예요. 진짜 영웅이니까요. 아마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악 시합 전날 밤, 아마키는 홀로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결의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음악, 아마키가 허공을 향해 읊조렸습니다. 제가 틀린 길을 가는 건 아닐까요? 이 싸움에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요함 속에서 스승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구나. 아마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싸우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슈이치 씨를, 아야카를, 이 도장을, 모두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합 당일 설라이즈 아레나는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주목을 받은 한판 승부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대한 프로레슬링 협회 회장직을 건 특별 경기, 아마키 대블랙 음악 드래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먼저 입장한 선수는 블랙 드래곤이었습니다. 신장 195cm, 체중 130kg의 거구. 지금까지 패배를 모르는 최강의 레슬러입니다. 관중석에서는 공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키의 입장입니다. 평소와 같은 악역의 등장이 아닙니다. 하얀 가운을 걸치고 가슴에 감사장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링으로 향합니다. 관중석에는 슈이치 일행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야카가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키 아저씨, 힘내세요. 슈이치와 마유미도 기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장 동료들도 모두 응원하러 와 있었습니다. 코우야도 휠체어를 타고 링사이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 곳곳에
붕어빵 그림을 든 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붕어빵, 파워, 마음의 힘으로 이겨라. 슈이치 회장님을 지켜라. 따뜻한 응원이 아마키에게 전해집니다. 아마키는 천천히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감사장은 제 자부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부심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슈이치 씨를, 아야카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경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블랙 드래곤은 아마키를 내려다봅니다. 체격 차이가 명백하군. 각오는 되어 있나? 그래, 나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음악, 그것이 나의 힘이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렸습니다. 블랙 드래곤이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체격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음악 아마키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받아넘기지만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관중석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마키, 지지마! 아야카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포기하면 안 돼요. 아마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지키기 위해 음악 있는 것이다. 아마키의 눈에 강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스승님, 지켜봐 주십시오. 저의 진짜 음악 강함을. 이번에는 아마키가 공세로 전환합니다. 38년간 갈고 닦은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지키고 싶은 것을 향한 마음을 음악 담아 싸웁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함성을 보냅니다. 아마키! 아마키! 슈이치 씨도 주먹을 꽉 쥐고 응원합니다. 경기는 치열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블랙 드래곤이 필살기인 파워밤을 걸어옵니다. 아마기를 하늘 높이 들어올립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는 바로 그 순간. 하지만 아마기는 공중에서 음악을 비틀어 환상적인 카운터를 성공시킵니다. 블랙 드래곤의 등 뒤에 착지하자마자 지체 없이 음악 상대의 목을 감아줍니다. 저건 스승님의 기술이야. 다나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마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상대를 들어올립니다. 휠체어에 앉은 스승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카가타니, 스승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내거라. 치요 씨의 눈에 눈물이 어립니다. 지난 38년간의 세월, 슈이치 씨에 대한 은혜, 아야카와의 약속, 그 모든 것을 담아 상대를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스승님,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카가야키 스페셜 DDT,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기술이 터져 나옵니다. 블랙 드래곤이 머리부터 매트에 처박힙니다. 아마기는 지체 없이 그를 덮쳤습니다. 승자, 아마기 치요시.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대함성에 휩싸입니다. 해냈어. 아야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합니다. 슈이치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보냅니다. 다나카와 동료들이 링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아마기 씨, 해냈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지켜냈다고요. 아마기는 조용히 감사장 음악을 가슴에 품습니다. 관중석에서 쿠로사키가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패배의 분함과 아마기를 향한 존경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마기는 링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요. 곁에서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슈이치 씨, 아야카, 스승님, 도장의 동료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바로 그 인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앞으로도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마기는 허리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기장은 감동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관중석에서는 붕어빵 그림이 여기저기서 들어올려집니다. 고마워요. 음악, 아마기, 아마기. 따뜻한 함성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경기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아마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슈이치 씨였습니다. 아마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슈이치 씨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의 회장직을 지켜주셔서. 슈이치 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기가 대답합니다. 제가 오히려 신세를 졌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야카도 대기실로 들어옵니다. 아마기, 음악 아저씨, 정말 멋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우리 아빠를 지켜줬네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음악 아마기가 아야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카가타니, 스승님도 휠체어를 타고 대기실로 들어옵니다. 치요시, 정말 잘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스승님이 말합니다. 네가 내 자랑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마기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전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날 밤 도장에서는 성대한 승리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장 동료들과 아야카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마기 씨,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나카가 잔을 높이 듭니다. 슈이치 회장님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영웅을 위하여 맑은 소리를 내며 잔들이 부딪힙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도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선라이즈 아카데미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명문 도장이 되었습니다. 수련생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수많은 프로레슬러를 배출했습니다. 아마기는 여전히 엄격한 지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도에는 언제나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새로 들어온 수련생들을 향해 아마기가 말합니다. 프로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링 위에서는 서로 적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해. 그것조차 못하는 녀석은 강해질 자격이 없어. 수련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자 언제나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슈이치 씨 가족입니다. 아마기 아저씨. 아야카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깁니다. 어느덧 12살이 된 아야카는 제법 숙녀티가 납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과학이랑 수학, 그리고 체육이요. 체육 시간에는 줄넘기도 했어요. 오, 대단한데? 아마키가 아야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단련하는 거란다. 아야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슈이치와 마유미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아야카도 아마키 씨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음악 마유미가 흐뭇한 얼굴로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준대요. 아마키 아저씨처럼 되고 음악 쉽다고 말하면서요. 그 말에 아마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거 참 훌륭하구나.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단다. 아야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그때 도장에 타나카가 들어서 습니다. 타나카는 아마키의 수제자이자 이제는 천승도장 최고의 프로레슬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부님, 다녀왔습니다. 오, 타나카. 시합은 어땠느냐? 이겼습니다. 타나카가 기쁜 얼굴로 보고합니다. 관객분들께서 진심이 담긴 경기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잘했다. 아마키가 그의 등을 두드립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장했구나. 전부 사부님 덕분입니다. 타나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싸웠습니다. 카가타니가 휠체어를 타고다가 옵니다. 타나카, 정말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네들을 보고 있으면 미래가 기대되는군. 회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치요시, 다 자네 덕분이야. 아닙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키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의 강인한 마음 덕분이지. 그날 밤 아야카를 구했던 그 용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아야카가 카가타니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사부님, 고맙습니다. 아야카, 아마키 아저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아야카가 아마키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카가타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네가 아마키에게 용기를 주었단다. 저녁이 되어 아야카가 돌아간 후 아마키는 홀로링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로프를 닦고 매트의 얼룩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아마키의 일과 였습니다. 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일 빠짐없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청소를 마친 아마키는 링 중앙에 섰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날 밤 아야카를 구하며 시작되었던 이야기, 오해와 거센 비난의 폭풍,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와 음악 보은 슈이치를 향한 공격과 마지막 싸움까지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아마키가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의 말을 입에 담습니다. 아야카, 슈이치 씨, 마유미 씨,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키의 마음속에 음악, 확실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다. 소중한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도장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낯선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아마키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아마키입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등교를 거부하게 되어서 아마키 씨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제 아들을 만나주실 수 음악 없을까 해서요. 아마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여성의 눈에 음악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키는 여성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 한 아마키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부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강함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있는 것. 이 말은 아마키의 인생을 관통하는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고리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링 위로 쏟아지는 석양은 마치 희망의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키 치우시라는 한 명의 프로레슬러가 뿌린 작은 선행의 씨앗. 그것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내일이 내일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